그다음에 오늘 또 설명할 것들이 많고요. 너네 확률 이 지금 과목이 확률과 통계잖아, 그지? 확률과 통계인데 절반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확률 파트입니다. 됐죠? 확률 파트 끝난 겁니다. 되셨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그냥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는 확률 통계단어 들어와서 새로 배우는 그 확률들이 시험 문제 나와. 알겠지?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 확률 이런 게 나온다는 뜻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쪽은 이제 통계 파트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오늘 설명할 내용이 통계 딱 도입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렇지? 설명 잘 들어야 돼. 자료 나갈게요, 오늘 거. 자료 나가니까 들지 말고. 너네 프린트 받으면 제목이 좀 잘못 들어갔는데 오늘 4주차 아니고 5주차지. 제목에 5주차 제목 뭐라고 해요? 이상 확률 변수. 말이 좀 어려워. 알겠지? 이상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 라고 쓰면 되는데 너네 교재 보면 돼. 교재 넘기면 5번째 파트 제목이에요, 그냥. 알겠죠? 자, 교재 기준 70페이지 설명인데 설명은 프린트 기준으로 나갑니다. 교재는 70페이지 보시면 돼요. 오늘부터 할 부분이 통계 부분인데 설명 잘 들었죠?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너네들이 통계가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용어에 조금 쫄아요. 쫄 필요는 없어. 알겠지? 용어에 쫄 필요는 없고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용어로 다 대체해드릴게요. 알겠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상확률 변수 이항분포 이쪽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유형 1, 유형 2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개념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유형서다 보니까 개념이 조금 빈약해요. 근데 빈약하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로 나가는 거고 프린트 기준으로는 컨셉 1번에 들어가 있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뭔가 내용을 부과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3학년 2학기거든요.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3학년 2학기 너네 어차피 기말고사 때 통계 나오거든. 알겠지? 기말고사 때 쓸 수 있는 통계적 어떤 개념이나 성질 같은 것도 좀 배워가세요, 오늘은. 알겠지?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예제 제가 먼저 그냥 써놨어요. 우리 반 학생 1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였다. 10점, 10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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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어우, 이거는 더 나을 것 같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33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점수로 이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드네. 이렇게 했는데 1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거예요. 이 반은 제가 봤을 때 폭파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가지면서 수업을 해야 될까요? 50점을 목표로 잡아야 되나? 사람만 내 10명, 30명, 10명?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제목은 일단 확률 변수 이런 건데 통계 목표부터 먼저 설정을 하고 갈게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출발하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쭉 나가기 때문에 이 통계 뭐 하는 거냐 이제 보통 3학년 2학기 정도 얘기를 조금 꺼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자료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료의 특성. 네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데이터야. 자료야. 자료의 특성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통계는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자료의 특성을 왜 분석합니까?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의 목적은 크게 자료를 특성을 파악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성은 보통 대표값 같은 것들이에요. 뭔지 알지? 대표값 뭐 있어요?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 뭐 있죠? 평균 중앙과 최고. 그렇지. 평균, 중앙, 최빈 이렇게 있죠. 갑자기 3학년 2학기가 되네.
근데 이 세 가지는 각각이 갖는 특성이 달라요. 근데 스토리가 보통 이렇죠. 평균이 가장 보편적인 자료의 대표값이야. 근데 평균이 굉장히 불리할 때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다 100점 맞았어. 근데 성민이가 0점 맞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반은 성민이를 포함해서 10명이야. 근데 10명 중에 9명은 다 100점 맞았어. 근데 성민이가 0점 맞았어. 그럼 총점이 몇 점이지? 900점이지. 900점을 10명으로 나눈 게 평균이지. 평균은 90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민아, 우리 반은 평균이 90이니까 진짜 잘한다 수학, 그지? 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0점을 맞았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평균이 갖는 취약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값이 존재할 때가 키워드지? 100점, 100점, 100점인데 그 100점 사이에서 0점은 무슨 값이에요? 수학적인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극단적인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료 중에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 상황처럼.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아니죠. 왜 자꾸 그쪽 아니. 그럴 때 왜? 그만 좀 웃고 여기 세상이 행복하게 좋겠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차선책으로 중앙값을 사용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하고 중앙값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적절하지 않은 자료에서는 보통 중앙값을 선택하죠. 이런 거. 그래서 두 가지 값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번외인데 이게 왜 번외냐면 최빈값은 어떤 자료도 평균이나 중앙값을 썼을 때 다 어색한 자료들이 있어. 그럴 때 최빈값을 쓰는 거거든. 예를 들어 최빈값을 써야 되는 자료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선호도 조사 이런 거. 선호도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선호도 조사 이런 거. 돼지발을 좋아하는 사람 너무 옛날 건가? 요즘 아이스크림 뭐 먹습니까? 돼지발 똑같지 않아요? 스크류바 똑같아? 아니 그거 아니야? 선호도 조사 같은 거는 평균 이런 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돼지바 좋아하는 사람 10명 스크류바 좋아하는 사람 12명 이런 자료인데 거기서 뭘 평균을 낼 겁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평균이랑 중앙값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최빈값이 보통 유리하다는 얘기 알겠지? 근데 이것도 최빈값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최빈값은 말 자체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너네들이 가장 이 학교 시험에서 의문사당하는 게 뭐냐면 결국 최빈값에서 틀려오거든. 근데 이 최빈값에서 뭐 어떤 거에서 틀려오냐면 이런 거에서 틀려오진 않아. 봐봐. 1, 2, 3, 3, 3, 2 최빈값 얼마야? 3.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건 틀려오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의문사 당하는 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최빈값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 다음에 최빈값이 여러 개? 여러 개 나올 때 최빈값이 여러 개 나올 때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최빈값이 여러 개 나온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잘 봐, 이런 거. 최빈값 얼마지? 1하고 2. 이해되지? 왜냐면 빈도수가 두 개 하나니까요. 가장 높은 빈도수는 두 개가 확정인 거예요. 정말 절묘하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최빈값이 없는 건 뭐야? 이걸 틀려서 온다니까? 봐. 최빈값 있어, 없어? 이건 없는 거야. 알겠지? 다 두 개 동일하잖아. 이건 최빈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걸 틀려온다는 거야, 결국. 알겠지?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알겠지? 평균 계산하는 거, 중앙값 계산하는 거, 이거 틀리면 뭐 사람 아닙니다. 알겠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지. 이게 3학년 2학기 내용이에요. 통계 쪽에서. 대표값.
자, 두 번째는 그 대표값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죠? 상포도. 시포도 아니고. 지금 뭐 유식한 사람들만 없는 거야 지금. 시포도가 뭔지를 모르면. 포도요? 요. 안 해? 요. 무슨 뜻이야? 요. 저거는 시포도일 거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뭔가 막 매달렸는데 너무 높이 써서 못 먹어가지고 신고할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죠? 맞아요. 지가 능력이 안 돼서 못 먹는 건데, 그치? 여기서 이런 거지. 성민이가 그림화를 못 봐요. 저거는 분명히 맛없는 벌레일 거야. 장난이야. 아, 네. 왜 침 흘려? 아니야. 생각만 해도 아니야. 등심이 흘리니까. 아, 장난치자고 얘기한 거 이렇게 진심으로 받은 거. 아니. 자, 삼포도는 뭐가 있냐면 그 분산 표준 편차인데, 이 삼포도라는 것도 결국 누구를 이제 약간 보좌하는 거냐면 이 평균을 약간 보좌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게 삼포도입니다. 아, 어떻게 힘들지? 그 정의 자체는 이런 거죠. 표준 편. 날씨도 습하잖아요. 네, 습함. 그 정의는 이런 거죠. 그 표준 편차는 보통 이제 정의가 루트 분산이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엔 분산이 중요하다. 어차피 표준 편차는 분산을 알면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이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사실 루트 분산 정의 외에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 그래서 이 대표값과 삼포도가 결국 뭐다? 자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값이다. 이게 첫 번째 통계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중등 교과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파트 중에 자료의 특성에 초점이 맞춰진 게 중등 교과 과정. 무슨 말이 되지? 그걸 배우고 올라오면 고등 통계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두 번째. 여기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야. 앞에는 그냥 중등 내용 복습한 거고. 두 번째는 통계라는 거는 자 확률, 이 말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목표는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가 목표거든요. 통계라는 것은 자 확률 계산에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도구.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겠죠? 확률을 구하고 싶어서 뭘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통계의 내용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야. 그 목적은 뭘까요? 통계의 목적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수다. 결국 그게 목적인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고 오늘 설명할 내용도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야기할 내용을 조금 풀어다 쓸게요. 알겠죠? 그런 얘기. 그래서 두 가지가 주된 특징이고 고등교과 과정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거기 밑에 첫 번째 확률분포 표에 대한 개념이 나와. 너희들이 보고 있는 표 중에 그 확률분포 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칸수 보면 첫 번째 도수라고 나와 있지. 근데 보통 도수라고 표현할 때 요즘은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도수를 표현할 때 문자는 F라는 문자를 써요. 함수값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지금 느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아래 보시면 그냥 X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보통 변량을 표시하는, 이거 뜻 자체가 변량이다, 얘들아. 너네 변량이라는 용어는 3학년 2학기 때 배워, 알겠지? 자료 하나하나를 변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변량. 여기가 이제 변량이야. X를 변량이라고 부르는 건데, 마찬가지로 xi 이런 문자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거는 결국 p 무슨 뜻일까요? 확률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확률인 거고 보통 문자로는 p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천천히 설명할게. 제목이 확률 분포표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첫 번째 용어 정도. 너희들 그
통계 단어 공부하다 보면 확률 변수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 이런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거기 봐봐. 책 기준 70페이지에 유형 2번이라고 써져 있는 박스 부분 첫 번째 줄 뭘로 시작하죠? 확률 변수 X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너희들이 처음에 이 확률, 그러니까 통계 단어 들어서 어려워하는 게 이 확률 변수라는 용어 자체를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진짜 별거 아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X는 이 X예요. 그럼 확률 변수는 뭘 뜻하는 거야, 그냥? 별량이야, 별량. 알겠지? 확률 변수라는 뜻은 정확하게 별량이랑 똑같은 용어입니다. 알겠죠? 기존에 알고 있던 용어 중에 별량이 확률 변수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멋있게 쓰는 거예요. 됐죠? 뭐라 했지? 별량이 뭐야? 아우, 자 채워볼게. 알겠지? 이해하자. 위에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밑에 칸 채워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도수는 도수는 그 해당 별량에 대한 자료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량. 그럼 봐봐.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자료의 값이 무슨 값, 무슨 값, 무슨 값밖에 없지? 10. 그렇지. 이게 별량이야. 10, 20, 30밖에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 이런 뜻이야. X1 첫 번째 별량. 너는 수열 배워서 알 겁니다. 1, 2, 3의 의미는 그냥 순서의 의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별량이 10인 거고, 두 번째 별량이 20인 거고, 세 번째 별량이 3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기 방법인 거야. 별거 아니죠? 어려운 거 없지? 두 번째, 도수는 뭘까요? 그 해당 별량의 값이 이 자료 중에 몇 개 있냐? 이게 도수야. 그럼 시점은 몇 개 있는 거야? 2명이 있죠? 2명. 맞아요? 20은 몇 개 있어요? 어떻게 4개야? 4개. 5개죠? 벌써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통계 이거 개수 세다가 이거 5개 맞지? 그다음 30점 몇 개? 3개. 이러면 딱 도수 전체 합계가 10명인 거 맞죠? 그래서 FI라고 표현하는 거는 요즘 쓰는 약간 표현은 아니지만 편의상, 강의 편의상 저는 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이 첨자, 아래 첨자를 보통 맞춰요. 보통. 별거 아니지. 그 다음에 거기 합계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가. 자,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도수의 합계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도수의 합계는 라지 n 이런 문자를 사용합니다. 보통은. 그냥 관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지? 필수는 아니고. 자, 그럼 확률 좀 계산해 볼게. 봐봐. 확률 계산 무지무지 쉽습니다. 보세요. 10명 중에 10점은 몇 명 있어? 2명이지. 그러면은 내가 이 10명 중에 10명이 다 포대자루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누군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갖다가 툭 쳐요. 탁 이렇게. 난 10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기 점수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규칙은 머리를 쳤을 때 자기 점수를 말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이제 물어보는 확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임의의 학생을 한 명 딱 짚어서 머리를 툭 쳤을 때 10점이라고 말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10명 중에 어차피 10점이 너 여기서 무슨 거 아니었어 방금? 너 딴 생각하고 있지? 저를 머리 쳐보자. 선생님이 머리를 갑자기 왜 쳐? 점수 말해서. 선생님 머리가 좀 크네? 아닌데요. 아니야? 머리에 떠서 그래요. 머리 하나 서 10명 중에 몇 명이죠? 10점이? 2명이죠. 네. 그럼 10명 중에 10점일 확률이 몇이냐 이거야? 20%. 그렇죠. 10분의 2. 약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답 쓸 때 당연히 기하분수로 써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P1 이렇게 첨자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거 어렵지 않죠? 얘는 10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10분의 3이 될 거예요. 그지? 그리고 각각 문자로 표현하면 P2, P3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보통 아래 첨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첫 번째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자,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예. 그렇지. 첫 번째 개념이 여기서 먼저 나옵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다.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박스의 제목이 확률 분포표였거든요. 그러면 이것 중에 확률 분포표가 어디까지가 확률 분포표냐면 이거 전체가 다 아니고 너희들이 주로 만나는 확률 분포표는 여기 도수 제외하고 이렇게가 확률 분포표입니다. 이렇게가 이게 확률 분포표예요. 위에 도수 제외하고 뭐랑 뭐만 나와 있네? 확률 변수 별량과 확률만 나와 있는 표가 확률 분포표예요. 됐지? 여기까지? 별거 아니죠? 별 개념은 아닙니다. 요 정도예요. 이게 확률 분포표 개념입니다. 됐죠?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확률을 배웠을 때 확률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어. 기억나? 관점에 따라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확률은 무슨 확률이죠? 그렇지, 수학적 확률과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기억나니? 통계적 확률과 그렇지, 기하적 확률. 이 3가지 종류가 있었죠. 맞아?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확률 단어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학. 그렇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뒤쪽 통계 단어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쪽에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통계적하고 기하적 확률은 결국 통계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확률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확률에 해당해요? 통계를 냈어 내가. 수학. 이 확률은 정확하게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죠. 10명 중에 2명이잖아. 맞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됐죠? 정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도구로서 통계를 이용한다. 이 개념과 그 다음에 오늘 할 건 아닌데 통계적 확률과 이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결국 기하적 확률을 구한다는 건 그 어떤 걸로 확률을 구했더라? 키워드 기억나는 사람 있나? 도형에 뭐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했더라? 넓이. 오케이. 넓이가 핵심이죠. 이게 키워드야. 넓이로 뭔가 확률을 구한다는 개념이잖아. 이게 통계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정확하게 기하적 확률에 해당합니다. 아직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이해해보자. 봐봐. 히스토그램 들어봤어요? 프로그래서 막대 그래프 들어봤어요? 아니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은 같은 겁니까? 아니 소소보다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거 다른 개념이죠. 인간은 그러면 막대 그래프는 뭐고 히스토그램은 뭐야? 막대 그래프는 뭐로 되어 있어? 막대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막대로 되어 있죠? 맞아요? 네. 대답 너무 잘한다. 막대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언제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네. 막대 그래프야. 6학년 때. 이걸 붙여.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히스토그램. 너 왜 웃어? 저요? 뭐라고? 괜찮지? 두 개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건 왜 붙이고 이건 왜 떨궈요?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유가 있었어요. 별량의 종류의 차이입니다. 너네 수열 배워서 아실 거예요. 수열의 정의가 뭐더라? 수위를 나열하는 이거 내가 얘기했어. 이거 통계적 확률 이거 나눌 때 그 기준 설명할 때 얘기했어. 이거 기억나니? 무슨 관점, 변수의 종류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제목이 이상 확률 변수예요.
내가 이 용어는 통계 쪽에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려드렸었어. 변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수열을 뭐라고 정의하죠, 수학에서?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있어. 나열하는 거. 땡. 함수인데 무슨 함수지? 정의역이 뭐니 함수? 정의역이 무슨 수야? 너 수열할 때 미지수에다가 뭐 대입해? 실수. 너 씨 수열 이런 거 봤어? 어? 정의역이 자연수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로 정의하죠. 됐지?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5분씩 해요. 보통 막대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들은 변수가 이산적 변량입니다. 이산적 변량. 그러니까 자연수나 정수 이런 게 이산적 변량입니다. 이산적 변량. 여기서 말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 이산이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연속적 변량이라고 표현해요. 연속적 변량. 네. 차이는 이제 실수 같은 게 연속적 변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줄넘기 2.5회 이런 건 없잖아. 무슨 말이야? 줄넘기를 2.5회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바퀴 걸렸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변수를 다룰 때는 막대 그래프가 적절하다는 겁니다. 1회, 2회, 3회, 4회 줄넘기를 1회 한 학생, 2회 한 학생 이런 거 맞아? 체육이 뭐 재능이 없는 거죠. 뭔 말인지 되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연속적 변량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다루는 연속적 변량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잖아요. 1분 다음에 갑자기 2분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요. 아니 시계가 아니 보세요. 시계가 이렇게 1분 딱 갔는데 그 다음에 바로 2분으로 빵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 되지? 초침이 흐르잖아. 연속적으로 이렇게 흐르잖아. 무슨 말이 되지? 아, 근데 시계가 1, 2, 3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초침. 시간은 연속적으로 흘러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시간이라는 그 변량이 우리가 흔히 다루는 연속적 변량에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건 시간, 이거는 뭐 줄넘기 횟수 이런 거.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계도 두 가지 종류를 배울 건데 첫 번째 그 변수 자체가 이산 변수인 거, 이산적 변수인 거. 그걸 지금 배우는 거죠. 이번 주.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는 뭐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변량. 그러니까 변량의 종류가 이산적 변량이라는 거죠. 지금 해당 10, 10, 20, 20 이런 변량들은 이산적 변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음 주에 배울 게 연속적 변량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연속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변량의 종류 자체가 이산 확률 변수, 이산적 변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다음 주에 이 도구적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히스토그램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오랜만에 좀 히스토그램 얘기 좀 할게요. 다음 주는 히스토그램 이 이야기를 또 시작으로 수업을 시작할 거야. 설명. 이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통 X축, Y축 이렇게 두 번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 자, 히스토그램이 보통 여기 10점, 20점, 30점 종류가 셋이니까 이 간격이 등간격입니다. 등간격. 같다는 거야. 같은 간격이라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10점은 몇 명이었어요? 2명. 이 Y축에 해당하는 것이 도수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기가 확률 변수야. 몇 명이야? 2명이면 2칸. 이렇게 잡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보통 색칠하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에 20점은 몇 명? 5명이지.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5명. 됐지? 30점은 몇 명? 3명. 이렇게 색칠 이렇게 하고. 이게 히스토그램이거든요.
근데 뒤쪽에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울 때 이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히스토그램. 알겠지?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개념이 또 뭐가 있냐면 도수분포 다각형. 기억납니까? 도수분포 다각형. 근데 그 도수분포 다각형을 또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가운데, 그러니까 등간격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등간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가. 그럼 가운데에 점을 잡아서 그 중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연결하는 거죠. 한 칸 잡고 이렇게. 그럼 연결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변환해서 굳이 해석을 해? 그 의미도 알고 있어? 수학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뭐가 안 변하죠? 저 히스토그램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딱 표현할 때 뭐가 안 변해? 그렇죠. 넓이가 안 변합니다. 왜 넓이가 안 변하죠? 이 부분이 잘려서 여기를 채우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부분이 잘려서 1로 채우면 되니까. 두 개 합동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도수분포 다각형이 이루는 저 넓이가 히스토그램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정확하게 같아요. 넓이가. 이해되시죠? 이 넓이의 개념이 다음 주에 주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연속 확률 변수. 알겠지? 그래서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이렇게. 다음 주에 이 얘기부터 또 출발을 할 거야. 알겠지? 잘 기억하고 있어. 넓이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가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2번에 적혀 있는 게 거기 제목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x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는 거야. P는 확률이야. 확률인데 어떤 것의 확률이야? 이 확률 변수의 확률이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확률을 구할 때 어떤 계산으로서 그 확률을 구하냐. 여기 수학적 확률이에요. 여기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계산할 때는 모든 계산이 다 수학적 확률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은 정말 간단해요. 전체분에 해당 별량의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체분에 해당 도수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n 분의 f i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n은 뭐였지? 도수의 총합이에요. 그리고 fi는 뭐였죠? 해당 도수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표기 방법으로는 pi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됐죠?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름이 뭐냐면, 자, 써놔. 확률 질량 함수.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을 부르는 말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질량. 됐지? 두 번째, 다음 주에 배울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요,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 이게 용어가 바뀝니다.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용어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컨셉 2로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이건 다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됐죠? 자, 거기 평균 괄호치고 기대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기대값이 평균인 거예요.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 여기 좀 공부하겠다. 일단 첫 번째, 1번 자체는 어렵지 않아. 여기 히스토그램 지울게. 자, 여기부터 평균 계산하겠습니다. 얘들아, 평균은 수학에서는 두 가지의 문자를 사용해요. 기대값이고요. 보통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m을 사용해. 이게 왜 m이냐면 평균이 영어로 민이야, 민. 그래서 앞글자 따서 m으로 씁니다. 근데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이런 기호를 사용해요. 됐죠?
읽으실 때는 앞에 거 읽고 뒤에 거 읽는 건데 봐봐. 일로 들어가는 구조 자체는 여기에 확률 변수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확률 변수가 들어가고 이 앞에 의미가 평균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거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어. 영어야 저거 영어. 알겠지? 읽으실 때는 자 읽어봐. expectation x라고 읽습니다. 됐죠? expectation x라고 읽는 거야. 알겠지? 됐어? expectation x라고 읽는 거야. 읽을 때는 저렇게 읽어요. 의미는 평균, 기대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보통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서 확률 변수는 뭐냐면 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확률 변수거든요. 자, 정의할게요. 확률 변수 x는 별량이야. 너희들이 이 확률 변수라는 용어를 어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 어떻게 그냥 수학에서는 약속을 하냐면 확률 변수 x라고 적고요. 여기에서 그거의 의미를 써줘요. 의미. 오케이? 여기는 의미가 들어가. 그럼 다시 물어볼게. 자료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10점, 20점, 30점 같은 이 숫자들은, 이 수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 여기서 뭘 조사한 거죠? 수학 성적. 오케이. 그 의미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뭐냐면 여기서는 수학 성적이에요. 자, 우리 반의 수학 성적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보통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확률 변수가 뭘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했지? 별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가 확률 변수야. 알겠지? 자, 확률 변수 x를 수학 성적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expectation x라고 하면 여기서 확률 변수 x의 뜻이 수학 성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혀요? 수학 성적의 평균 이렇게 읽혀지는 거야. 알겠지? 별거 아니라고 했다잉? 알겠지? 그냥 다 기호일 뿐이야. 알겠지? 자, 계산은 이미 알고 있는 계산입니다. 점수를 싹 다 더해서 뭐로 나눠줘요?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따라서 10점이 몇 명이지? 이거 유도 과정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된다. 10점이 몇 명이야? 2명. 2명이지. 더하기 20점이 몇 명이야? 5명이지. 더하기 30점은 몇 명이에요? 3명. 오케이. 자, 잘 적어야 돼. 이거를 뭐로 나누지? 10으로 나눠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그냥 평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알겠지? 그런데 이거를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의미를 살짝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2, 3 확률 변수에서 주로 만나는 건 무슨 표예요? 확률 분포표예요. 이 표를 보게 되어 있다. 근데 이 표에는 어떤 정보밖에 기입이 안 되어 있어? 뭐와? 확률 변수 x의 값과 오케이? 그 값에 따른 뭐밖에 없어? 확률밖에 안 적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그 평균 값을 바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방법을 따른다면 지금 뭐가 없는 상황이냐면 도수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표 안에는.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위에 별량의 값, 즉 확률 변수의 값과 확률을 이용해서 평균을 바로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공부해보자는 거야. 근데 이걸로부터 유도를 시키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됐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쪼개요. 항 쪼개기를 합니다. 항 쪼개기. 항이 몇 개죠? 3개. 이렇게 쪼갤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자, 10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쪼갠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쪼갠 겁니다. 두 번째 더하기 밑에 살짝 지울게요. 더하기 자 20 곱하기 10분의 5 됐어 여기까지? 더하기 자 30 곱하기 자 10분의 3 이렇게 갈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쪼갰는지 이제 딱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P 몇? P1 오케이. 됐지? 그럼 앞에 건 뭐겠어요? X 1 오케이. 정확하게 이해했냐? 아, 평균 계산할 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뭐만 알고 있어도 된다. X1하고 P1 값만 알고 그거 두 개를 곱한 것끼리 더하면 평균이구나. 이게 바로 나오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유도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계산하면서도 왜 그렇게 구하는지 모르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죠. 앞에 놈이 x2고 뒤에 놈이 뭐야? p2. 자, 얘가 뭐고? 얘가 뭐고? 그렇죠. 곱해서 그것들끼리 더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됐습니까? 따라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론은 이거거든. 확률 분포표를 보고 익스펙테이션을 바로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곱해서 싹 더해주면 됩니다. 두 개를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거를 보통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합이니까요. 그렇죠. 시그마 i가 a부터 n까지 갈 때, 그러니까 별량의 종류가 n개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공식이 xi, pi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알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겠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알겠죠? 결국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산 얘기인데요. 칸이 좀 부족한데 여기 밑에 지울게. 자, 분산 얘기를 조금 할게. 분산은 크게 방법이 두 가지. 너네 3학년 2학기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알겠지? 자, 분산은 크게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정의가 있고요. 분산의 정의. 두 번째 분산을 구할 수 있는 정리 같은 게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정리는 당연히 뭐로부터 유도가 되더라도 정의로부터 유도가 됩니다. 수학 배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알겠죠? 정의는 받아들이는 거고 정리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지?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보통 한글로 풀어서 쓴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게 분산의 정의야. 다 알고 있지? 맞아?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개념이 물고 늘어지니까요. 그럼 선생님 편차가 뭔가요? 이것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의문사 나가는 두 번째 포인트. 편차의 개념을 모릅니다. 편차할 때 저 차가 의미하는 게 두 수의 차야. 알겠지? 그럼 차라고 얘기하는 것과 뺄셈은 다르거든요. 수학에서. 뭐가 다르죠?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그렇죠. 거에서 차는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무조건 결과값이 양수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차입니다. 뺄셈은 그런 게 없어요.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지? 그러면 다시 편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편차는 굳이 양수일 필요는 없어. 그러면 순서가 중요한 거겠지. 그럼 편차의 정의는 뭘까? 어디서 뭘 뺀 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다. 알겠지? 이거를 헷갈리는 순간 의문사 나간다. 알겠지? 별량의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게 편차예요. 알겠죠?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평균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 얼마지? 나가고 2야. 나가고 10이야. 나가고 9야. 얼마야? 평균 21점. 화당해야 됩니다. 반평균 21점. 쟤네들은 공부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저기 그 북한으로 보낸 다음에 저기 아우지탕 가면서 일하라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평균 50점 만들어야죠. 50점. 평균 21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봐. 편차 얼마야? 여기에서 21점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11. 그렇지. 뭐야 이거.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1. 이게 편차입니다. 됐죠? 두 번째 얘도 같죠? 얘는 얼마야 편차?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 얼마? 9. 이게 편차입니다. 편차. 됐죠? 근데 뭐의 평균이야?
그렇지. 편차를 제곱, 그러니까 편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편차 제곱이 필요한 거야.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개념. 편차의 총합은 얼마나? 그렇지. 이런 거 챙기셔야 됩니다. 3학년 2학기 개념이에요. 편차 총합은 무조건 0 나와. 왜냐하면 편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산 원리가 평균으로부터 이 점수가 떨어진 거리잖아.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거리를 땡긴 거기 때문에 다 더하면 당연히 원점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편차 총합이 0이 나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분산에서 필요한 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됐죠? 그럼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뭐로 나눠? 전체 인원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이 필요해요. 근데 얘 제곱하면 121, 121 이렇게 갈 거야. 얘는 1, 1, 1, 1, 1, 81, 81, 81. 됐어, 여기까지? 정의로 계산한다. 따라와. 편차 121인 게 몇 개 있어? 부수만큼 있는 거지, 부수만큼. 2개. 더하기. 자, 이것도 일단 개념으로 설명할게요. 자, 편차제곱 1인 게 몇 개 있어? 5개. 편차제곱이 81인 게 몇 개 있어? 3개. 그것을 뭐로 나눠? 전체 인원으로 나누면 이게 분산입니다. 되셨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 나와요? 449. 449 나와? 아니 49요. 그냥 49. 계산 빠르네.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죠? 이게 정의로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정의로 구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 알겠지? 맞네. 괜찮아? 너 취했어?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힘들다 진짜. 정리는 뭐냐면 일단 결론부터 좀 지을게요. 정리는 자 읽어봐. 제곱의 평균. 읽어. 제곱의 평균. 이제 빼기 평균의 제곱. 이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줄여서는 제평평제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제평평제. 됐죠? 정리인데요. 왜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 원론적으로 계산 생략 안 하고 모양 자체를 볼 건데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귀찮나요? 아니 귀찮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적어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귀찮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 그지? 잘 봐요. 10점에서 평균을 빼요. 그리고 그걸 제곱한 게 편차 제곱입니다. 이해됐나 여기까지? 근데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여러 개. 그게 2개 있는 거죠. 더하기 개수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점에서 평균 21점 빼고 몇 개? 5개. 이렇게 계산 들어갈 거죠. 더하기 자 30-21의 제곱에서 3개. 이거를 뭐로 나눠? 10으로 나누면 되잖아. 계산 원리 자체.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10으로 나눌 건데, 자, 계속 연결해. 자,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다 의미 부여를 할 거예요. 잘 봐봐. 자, 10분의 첫 번째, 이 한글을 주목하세요. 10의 제곱, 20의 제곱, 30의 제곱 이렇게 있을 거지. 맞아? 근데 10의 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자, 30의 20 먼저 나와요. 20의 제곱이 몇 개 있어? 5개. 자, 30의 제곱이 몇 개 있어? 3개. 이렇게 먼저 항이 나올 거죠. 그치? 그 다음은 마이너스 2ab죠? 마이너스 2ab잖아. 그치? 마이너스 2ab 전개할 때. 맞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빼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빼기로 들어가는데 자, 10분의 마이너스 2ab 할 때요. 잘 보세요. 여기도 마이너스 2ab 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2ab 할 거예요. 그럼 공통인 부분으로 다 묶이는데
뭐가 묶이냐면 마이너스 2a는 달라. 근데 뭐가 똑같아? b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로 싹 묶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앞에를 뭐로 빼잖아. 2 곱하기 21로 빼 앞에를. 그다음 나머지를 안쪽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뭐가 남았지? 10. a가 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a 비해서 마이너스 2랑 b는 앞으로 뺐으니까요. 맞죠? a가 남잖아요. 근데 그 a가 10이야. 근데 몇 개지? 2개. 더하기. 그 다음에 20이 몇 개? 5개. 더하기 30이 3개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가운데 한 뺀 겁니다. 그럼 뭐 남았어? 마지막 끝에 한 남았죠. 뭐야? 평균이야. 의미가 평균 제곱, 평균 제곱, 평균 제곱이야. 이해됐지? 그게 몇 개 빠져? 평균 제곱 2개, 평균 제곱 5개, 평균 제곱 3개, 총 몇 개? 10개를 10개로 나눠. 그럼 뭐로 나와? 그냥. 그렇지. 그냥 평균 제곱으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밑에다 놓고 마이너스 21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플러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여기 밑줄 밑에 줄 여기. 자, 의미부여할게. 아, 이거 뭐야? 읽어야 돼. 평균 20일 나왔잖아. 평균. 오케이? 평균 얼마? 20일. 그러면 21, 20일 제곱이지. 네. 평균 제곱이지. 네. 20일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2개. 근데 마이너스지. 네. 뒤에서 20일 제곱 한 번 더하지. 네. 그러면 여기 2개 함 정리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21. 그렇죠. 여기까지가 쫙 정리해서 마이너스 21의 제곱 나오죠? 자, 이제 읽으시면 돼요. 잘 보세요. 얘를 읽을 때는 10으로 나눴으니까 뭔가 평균이야. 근데 뭐의 평균이지? 그렇지. 뭐를 제곱했지? 그렇죠. 별량 제곱의 평균인 거야. 알겠지? 별량의 제곱을 평균을 냈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앞에 거를 읽는 게 뭐냐면 제곱의 평균이라고 읽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뭐의 제곱? 평균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힘들어. 그래서 정리 일단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교과과정 버전도 써드릴게요. 이제 평균 뭐 쓴다? expectation x라고 쓴다. 그럼 잘 봐. 이게 무슨 뜻이야? 평균이지? 뭐의 평균이야? X제곱. 별량 제곱이니까. 근데 별량이 무슨 의미지? 확률 변수. 아, 확률 변수의 제곱이지. 이렇게 들어가네. 됐죠? 됐어요? 읽으실 때는 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지? 빼기 뭘 빼? 평균 빼는 거. 됐죠? 그리고 우리가 분사는 수학에서 vx라고 나타내요. 됐죠? 따라서 vx가 얘인 거예요. 정리입니다. 됐죠? 제곱 아니에요? 네? 그냥 평균이에요. 됐죠? 정리 여기까지. 자, 정의는 위에 거고요. 보통 이제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밑에 걸 더 많이 쓰는데 3학년 2학기에서는 이게 맞지만 이렇게 구해야만 하는 문제들도 있어. 그거 냅니다. 알겠죠? 나와요. 보통 밑에 걸 언제 쓰냐면 계산이 어려울 때 쓰는 거야. 저게.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계산하시면 뭐 나왔냐면 49 나왔어요. 오케이?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볼까? 이거? 네. 이거 앞에 거 계산하면 뭐 나오죠? 100이 2개 있죠? 200이에요. 계산 한번 잠깐 해보자. 200. 이거 400이 5개예요. 얼마야? 2,000. 2700. 2,700이죠. 그거를 뭐로 나눠요? 1500. 10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490. 공 하나씩 나가니까 490.
200 얼마요? 490. 뭐 하나 나왔고 490 나옵니다. 그죠? 490을 10으로 나누니까 아닌데? 이미 나눈 이미 나눴어요. 이미 나눴죠. 네. 위에 게 뭐 나오냐는 얘기였어. 아, 4천. 무슨 말이야? 4,900. 10으로 나누면 490. 맞죠? 490에서 441. 441을 빼야 돼. 맞아요? 이렇게. 얼마나? 49. 40. 똑같이 나오죠.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에 세 번째 표준 편차 얘기 나오는데요. 그 표준 편차는 수학적 기호로는 너네 이거 수열 단원에서 한번 써봤던 기호인가? 시그마. 안 써봤어? 처음 봐? 시간 시간 쓸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쓸 때. 읽으실 때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점이 얘랑 같이 대문자 소문자입니다. 됐죠? 난 지금 대문자 성자도 있어요. 다른 식으로. 됐어요? 읽으실 때 시그마를 읽어요. 시그마 X 이렇게 읽어요. 의미는 표준 편차입니다. 개념은 루트 분산입니다. 분산 얼마니까요? 분산이 얼마니까요? 49니까요. 표준 편차 얼마 나오니까요? 루트 49잖아. 7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넘겨. 빨리 하자. 앞에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제 한 페이지 끝난 거야? 네. 뭐야? 형이야, 너가 지금 호응을 안 해줘서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 4번, 5번, 6번, 7번 외울 것.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갖다 쓰세요. 알겠죠? 자, 가봅니다. 증명 다 해드릴게요. 3학기 2학기 때쯤에 까먹었어. 야, 수학은 공부할 때 안 까먹게 공부하는 게 원칙 아니야. 자, 첫 번째. 공식이야.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별량에다가 뭘 한 거지? 상수배하고 뭔가 상수를 더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별량이 약간 뭔가 조정이 된 거죠. 이해됐죠? 그랬을 때 결론은 그냥 expectation x 평균에다가 a 배한 다음에 b를 더하면 된다. 이건 진짜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점수에서 3배를 한 다음에 10점을 더하면 평균도 3배가 되고 10점을 더한 게 나와. 네. 당연한 거 됐죠? 받아들이면 돼요. 됐죠? 근데 뭐 증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다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각각의 뭔가 별량에다가 A배 한 다음에 B를 더한다. 이렇게 들어가서 무슨 말이 되냐? 어디까지 더하지? N,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인원수인 N으로 나눠주면 평균인 건데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쪽 얘기를 하면 되죠. 여기 AX1부터 AX1 A 곱하기 N분의 A로 묶은 거예요. X1 플러스 XN까지. 그 다음에 B가 몇 개야? N개지, NB야. NB인데 N으로 나누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평균이라고 있죠. expectation X. 당연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을 얻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첫 번째 거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 분산 공식으로 갈게요. 분산 공식은 마찬가지로 별량의 A배 플러스 B. 근데 얘는 독특해요. 더하고 빼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상수를 더하면 그만큼 평균이 그 상수만큼 더해지죠. 위에서 증명했잖아요. 더해지는데 편차는 결국 별량이 B가 더해졌지만 평균도 B가 더해지기 때문에 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편차를 구할 때.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만 제곱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뭐 증명은 이렇게 들어가요. 증명할 때는 재편평제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산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별량의 제곱의 평균, 맞아?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서 증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은 이걸 다 일일이 풀어줘요. 바로 안쪽에서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빼기 앞에서 증명했지? 얘는 얘야, 그죠? 그래서 a의 expectation 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미 증명한 거니까 그냥 바로 적용해 볼게. 이거 expectation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때 앞에 건 상수배죠. 그래서 a제곱 expectation x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b expectation x 플러스 2의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확률 변수가 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상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 무슨 말인지 A 이렇게 상수가 그냥 들어간다. 상수가 들어간 곳의 평균 그냥 A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뭐로 나와? 그렇죠. 그냥 B제곱.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안쪽이 상수니까 바깥쪽을 그냥 빼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됐어요? 얘처럼 이 B를 그냥 상수로 뺐잖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얘는 완전 제곱식 사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a제곱 expectation x의 제곱 마이너스 2ab expectation x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지워줄 거예요. 얘 나갑니다. 얘 나갑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합이 두 개가 남는데 얘랑 얘 남죠. 근데 뭐로 묶여요? a제곱으로 묶여요. 그리고 안쪽에 해석이 뭐의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분산. 따라서 a제곱 v의 x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됩니다.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성학년 2학기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이공식으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근데 관심은 이거예요. 보통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확률 변수 x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뭔 말인지 됐지? 그래서 저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2항부터 그냥 2항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x의 분산에서 뭘 빼게 되어 있다? 뭘 더하게 되어 있다? 평균의 제곱을 더하게 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공식이에요. 맞냐? 응. 자, 그 다음.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인데, 표준 편차는 사실 공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공식으로는 제가 적어드리긴 했어. 그러니까 시그마의 ax 플러스 b, a배하고 b를 더하면, 이 앞에 있는 얘만 영향받거든요. 왜냐면 이게 분산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a의 분산 x,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증명도 간단해요. 증명이 왜 간단하냐면 이런 거죠. 그 시그마는 어차피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녀석은 분산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AI입니다. 그래서 루트에 안쪽에 분산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앞에 얘가 어떻게 간단히 될지는 앞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a제곱에 v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루트의 a제곱 곱하기 루트의 분산 이렇게 쪼개져. 근데 이게 어떻게 되더라?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죠? 그렇지. 절대값 a로 나오지. 이게. 곱하기 루트 vx 이렇게 해서 증명이네. 루트 vx는 우리가 루트 분산이니까 다시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가. 증명 굉장히 간단합니다. 증명 자체는.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끝. 문제 풀 시간이 없겠는데.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주제는 이항분포예요. 여기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뒤쪽에 뭐 큰 수의 법칙인데 큰 수의 법칙은 뭐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그 이항분포 얘기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항분포예요. 용어에 쫄지 마라. 알겠지? 마찬가지야. 야, 이항분포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읽고 이게 이항분포의 상황이구나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뭐 판단하는 기준이랑 비슷하면 앞에 독립시행의 확률 판단 근거 그거랑 약간 유사해요.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체크했거든요. 첫 번째,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인가? 그 다음 두 번째, 확률은 반드시 뭐를 물어보는 확률이어야 돼? 출현? 횟수를 물어봐야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아, 이 문제 상황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배열 먼저 하고 확률 계산 이렇게 해서 메커니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읽고 문제에서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게 이항분포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서 문제를 읽고 아, 이 상황이 이항분포의 상황이구나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마찬가지로 이항분포 상황임이 판단이 되면 그 뒤에 문제풀이는 공식화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 좀 조금 해볼게요. 거기 첫 번째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그 이상 확률 변수의 특수한 형태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항분포는 그 이상 확률 변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약간 특수한 형태예요. 뭔가 추가 조건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항분포도 어떤 거에 이제 포함이 되냐. 이상 확률 변수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두 번째. 2번에다가는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 독립시행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 두 번째에 적혀 있는 건 이항분포 판정법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독립시행인 거 두 가지 확인하시는데, 첫 번째는 확률 변수 확인하셔야 돼요. 별량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률 변수. 자, 두 번째는 확률이 어떤 확률을 구하는 확률이냐, 두 가지 따집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아까 그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약간 유사해요. 반드시 출현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이항분포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워.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어야 돼. 확률 자체가. 앞에서 독립시행의 확률 얼마나 중요했어요. 여기서 또 써놓으려고 그렇게 배우고 가는.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할 때 그 메커니즘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확률 질량 함수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항분포에 자 확률을 계산하는 확률 메커니즘, 확률 질량 함수 외워야 돼요. 이거 공식이니까요.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공식이니까 외워요. 근데 봐봐. 이름에서 약간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유사성이 조금 있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분포라고? 이항분포. 어디서 배웠더라? 이항정 이렇게. 이항정이 기억나? 오랜만에 0부터 n까지 nc r 괄호 n-r 맞지? 근데 이 괄호는 이거잖아. 그치? A가 들어가야 돼, B가 들어가야 돼. 관계가 없다. 순서 상관없다. A 넣던 B 넣던 상관없다. 이거였죠? 네요? 오케이? 저게 이항정리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저 이항정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항분포할 때 이 이항이 정확하게 저 개념이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전개식이랑 똑같아.
알겠지? 이런 개념들. 약간 유사개.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그 개념 자체가 이걸 구할 때 쓰는 이제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똑같아요. 앞에 거랑 똑같은 거야. 대신에 변수가 조금 이제 뭐냐? P가 들어가고 PQ 이런 얘기를 하는데 P는 뭐 그 해당 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 n-r 그리고 자 QR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관계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P랑 여기서 말하는 Q의 이제 관계는 항상 P 플러스 Q는 뭐를 만족해야 되냐? 1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얘랑 얘가 서로 여사건의 관계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할 때 이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공식 같은 거예요. 이게. 됐지? 근데 모양 자체가 무슨 정리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항정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항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구하는지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잘 보세요. 확률의 총합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잘 보세요. 이게 왜 이항분포라고 부르냐면 잘 봐. 확률의 합이 1인지 확인할 거야. 알겠지? 가보자. 이런 뜻이겠지. 정의상. 얘는 무언가의 n제곱이죠. 여기 뭐 들어가야 돼? P 더하기 Q. 근데 P 더하기 Q가 얼마야? 1이지. 1의 n제곱은 얼마야? 1이죠. 확률 총합은 1입니다. 됐죠? 확률의 뉘앙스에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개념이에요. 됐죠? 확률 총합은 1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이 이항분포야. 알겠지? 자, 확률 계산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 공식을 쓰면 된다. 됐지? 됐어? 그러면 이 문제가 이항분포인 상황임을 어떤 근거로 찾아? 이 두 가지를 확인한다. 됐지?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아 이거 이항분포군 하고 확률 계산할 때 이걸 쓰면 되고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걸 써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인데 자, 세 번째 3번에 적혀있는 그 기구를 보십시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처음 보는 기호지. B라고 시작하잖아. B. 맞아?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기호야. 알겠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항분포예요. 근데 여기서 N하고 P가 의미가 있는데 봐. 어떤 게 이항분포라고? 확률 변수는 무조건 뭐여야 돼? 출현의 수. 그 다음에 확률 자체는 무슨 확률? 오케이. 그러면 뒤에서 P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확률이에요, 확률. N은 뭘까? 시행 횟수를 의미하는 거. 됐죠, 여기까지? 저 기호에서 앞에 N이 의미하는 것과 P가 의미하는 게 각각 시행 횟수와 확률을 의미해요. 됐지? 자, 거기 예를 들어놨으니까 예를 갖다가 들겠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져요. 됐죠?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뭐가 나올 확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오케이? 나오는 횟수. 자, 출현 횟수죠. 확인했죠? 그 다음에 시행 자체가 뭘 던져요? 주사위 던지죠? 독립시행이죠. 자, 독립시행 확인했고 물어보는 게 확률 변수가 뭐야? 출현 횟수다. 두 가지가 확인이 됐지.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야? 아, 이항분포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슨 표를 작성하지? 이게 이상 확률 변수잖아. 무슨 표 작성이지? 확률 분포 표를 봐야 돼요. 알겠죠? 봐. 그러면 확률 분포표는 x가 될 수 있는 값과 거기에 따른 확률을 갖다가 계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럼 생각을 조금만 하자고. 몇 번 던지지? 2번 던지지? 저 x값을 먼저 추론해야 돼. 요즘 메커니즘이 확률 분포표를 주는 게 아니야. 너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됐죠? 작성하겠습니다. x값으로 올 수 있는 게 뭐뭐뭐가 있을까요? 자, 상황 잘 이해해야 돼. 주사위를 몇 번 던지지? 2번 던져. 근데 1의 눈이 나오는 게 얼마가 가능하냐 이 말이야. 012. 오케이. 정답.
1n이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이거 x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각각 계산이지. 거기 너네 칸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 세로로 나눠져 있니? 세로로 써드릴게요. 이렇게 나눠져 있지. 그럼 일단 x가 될 수 있는 게 뭐뭐뭐밖에 없다고? 0, 1, 2. 각각 확률 계산해서 넣을게요. 근데 확률 계산할 때 어떤 거 사용한다고? 확률 질량함수 이거 활용한다고. 이거 알겠지? 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1n이 0번 나와야 돼요. 몇 번 던지지? 2번. 그리고 몇 번 나와야 돼? 0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PQ가 들어가면 되는데 곱하기 P는 여기서 1의 운이 나올 확률이야. 6분의 얼마야? 몇 번 나와야 돼? 0번. 그럼 나머지 6분의 5가 몇 번? 2번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쉽냐 어렵냐? 어려운데 외워야지 쉬운 거야. 알겠지? 개념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이걸 꺼내서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하셔야 되고 계산은 마지막에 정리해줄게. 이거 갑시다. 1의 운이 한 번 나와요. 맞아요. 계산 어떻게 해? 2번 중에 몇 번? 한 번. 너네 앞에 이거 종합 아니었지? 뭐였지? 배열. 알겠지? 조합 아니었어. 배열이야. 곱하기 6분의 1 한 번, 6분의 5 한 번. 됐죠? 이것도 정리할 거고요. 자, 2C 2에 자, 6분의 1, 자, 2번, 6분의 5 0번. 이렇게. 자, 그럼 정돈 좀 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계산을 생략할게. 빨리 하자. 이거 36분의 25 나와. 첫 번째 거. 36분의 10 나옵니다. 자, 36분의 1 나와요. 이렇게. 세 개 다 더하면 총합 1 나오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을 거야. 거기다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잘 봐야 돼. 자, 이 상황을 이항분포로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몇 번 시행하죠? 3번. 다시 2번. 2번. 자, 확률 변수 x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죠?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죠? 주사위 한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죠? 6분의 1. 어렵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걸 보고 아, 2번 시행했고 확률 변수 x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평균 구하겠습니다. 분산 구할게요. 분산 알면 표준편차 어차피 아는 거니까. 됐죠?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잘 봐야 돼. 공식화할 거야. 알겠지? 자, 받아들입시다. 자, 야, 확률 분포 보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지?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해, 싹 다 더해. 그럼 평균이지. 그럼 얘는 어차피 0일 거고. 맞아요? 자, 평균 구할게요. 자, 원칙대로 간다면 36분의 10 더하기 36분의 얼마? 2. 자, 36분의 12이기 때문에 평균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 됐어요? 여기까지? 응. 근데 이 3분의 1을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는 너무 귀찮아. 그냥 그거야. 이유는. 왜 귀찮냐면 이런 확률 계산들을 다 일일이 하셔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걸 보고 바로 평균을 뽑아낼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의미는 n 곱하기 p. 됐죠? 여기서 말하는 n 값하고 여기서 말하는 p 값 두 개를 그냥 곱한 게 평균이 되더라. 됐습니까? 두 번째. 자, 분산 값인데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거든요. 네, 평균은 3분의 1이 나왔고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제곱의 평균은 이 변수를 제곱했을 때 얘는 1이고 얘는 4거든. 그리고 나서 이거랑 얘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얘랑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6분의 여기는 10이고 더하기 4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36분의 14 나와요. 됐죠? 몇 가지 됐어? 이게 지금 뭐냐면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요? 그렇죠. 평균의 제곱인 얘를 갖다가 빼는 거죠. 9분의 얘를 제곱해서 뺍시다. 9분의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36분의 4가 빠진 거니까 36분의 10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어떻게 돼? 18분의 5. 이렇게 나오죠. 얘가 분산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잖아, 느낌이. 근데 이 분산이 얘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얘가 P지. Q는 그러면 얼마야? 오케이. 6분의 5죠. 따라서 분산은 NPQ를 계산하면 분산은 바로 나와요. 됐지?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따라서 자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계산하시면 자 36분의 10 딱 떨어집니다. 분산 5개 나와요. 맞아? 오케이. 자 외워. 자 이항분포임을 알아차렸을 때 평균 계산 구하는 거 NP, 분산은 NPQ. 외우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구에서 루트 씌우면 된다 그냥. 알겠지? 이렇게 가는 이항분포에서 이 공식 두 개는 암기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정리 여기까지. 자 마지막에 4번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거를 이항분포 상황 NP로 나타내면 된다. 그리고 NP로 나타냈고 이항분포인 상황이 발견이 됐으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expectation x는 NP고 VX 얘는 NPQ로 계산하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큰 수의 법칙까지 있잖아요. 큰 수의 법칙은 책에 없어. 그래서 넣어놓은 건데 굳이 오늘 설명 안 하더라도 다음 주에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설명 안 할게요.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몇 개 또 풀어드려야 얘네들이 뒤에 문제 풀 때 안 어려우니까. 자, 대표 문제 1번부터 확인할게. 자, 얘들아 확률 진리학 함수가 다음과 같다. 근데 x값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인데 몇 개 뭐 가능해? 1, 2, 3. 1, 2, 3 가능하죠. 그럼 1 넣고 2 넣고 3 넣고 각각 확률 변수가 나올 거야. 총합이 얼마야? 1이야. 그걸 통해서 A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안 풀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2번 K값 어떻게 구해? 마찬가지로 확률 총합 얼마다? 1이다. 그걸 통해서 K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알려드릴게요. 이게 새로운 표현인데요. 묻는 질문 처음 봤지 이거? 맞아? 근데 얘들아 X가 변수인데 지금 이거 이산 확률 변수지. 이산 확률 변수는 변수 자체가 이산적이에요. 그러면 1 이하라는 거는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 찾으면 될까? 0, 1, 오케이. 따라서 얘는 이게 0인 거랑 이게 1인 거를 각각 찾아서 더한 게 정답이에요. 이해되지? 그런 뜻이야. 몇 가지 됐나? 3번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빨간 공 개수가 0개인 확률 구하고. 근데 이거 확률 계산하는 건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죠. 맞아? 네.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 자, 이거부터. 빨간 공 0개 나올 확률. 8개, 총 경우수 8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2개를 동시에 꺼낸다. 근데 빨간 공이 없어야 되니까 파란 공 5개 중에 의도적으로 2개를 뽑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 들어간다고. 알겠지? 앞에서 계산했던 대로 계산하면 된다고. 얘는 8개 중에 2개인데 빨간 공이 1개만 나와야 된다는 건 의도적으로 파란 공 5개 중에 1개 뽑고 빨간 공 3개 중에 1개 뽑는다. 2개 더한 게 정답이에요. 계산은 너희들이 알아서. 자, 유형 4번 보겠습니다. A값 구하는 방식은 확률 총합은 1이다. 됐지? 그 다음에 expectation 계산하는 거 다 아시죠? 맞아요? 공식 적용하는 건 따로 안 할게. 알겠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은 그게 평균이야. 그 다음에 분산 구하실 때는요, 재평평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재평평제로 구하면 돼요. 됐지?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문제 5번 같은 게 요즘 유행이라고 했던 거예요.
대표 문제 5번 문제 읽고 문제로부터 뭐를 갖다 작성해? 확률, 분포, 표를 갖다가 작성하시고요. 그 확률, 분포, 표를 보고 뭐 평균, 분산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요즘 트렌드. 알겠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빠르게 보자. 얼마 안 남았다. 나머지 건 다 보시면 되고. 자, 다음과 같을 때 확률 변수를 구하세요. 8번 문제 잠깐 보시면 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죠. 공식 기억날 거야. 그지? 이거였죠? 맞아요? 그럼 이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앞에 거 그냥 모으고요. 얘 구해야 되니까 내가 뭘 찾아야 된다. 아, 분산값을 알아야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별거 아니지? 자, 9번. 분산 구하는 건데 뭐의 분산이면 7x 더하기 3의 분산입니다. 마찬가지 7의 제곱의 분산 x였죠? 그럼 나는 분산 구하는 게 문제네. 분산은 제평평제로 구하면 되네. 이렇게 들어가. 하나 넘기세요. 이항분포 쪽까지 체크해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항분포 여기서인데 그 10번 문제를 그냥 대표적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1번은 NP, NPQ 활용하는 거야. 안 어렵잖아, 그거. 그지? 이항분포에서 평균 기대값하고 분산 구하는 거는 NP, NPQ 공식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다. 제가 10번만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유투를 던지면, 자, 문제 읽어야 돼. 너는 지금 이게 이항분포인지 모르는 거야. 문제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읽는 거야. 자유투를 던지면 시행이 독립시행입니다. 자유투를 던지는 시행. 됐지? 자, 4번에 3번 골로 확률 나와 있죠. 성공하는 선수가 있다. 자, 자유투를 3번 던진다.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지금 확률 변수 x라고 잡힌 게 결국 성공 출현 횟수입니다. 성공하는 출현 횟수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읽고 아, 독립시행이군. 아, 확률 물어본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그러면 아, 이항분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잘 봐야 돼. 자, 해당 확률 변수 x는 기호를 이렇게 써요. 물결 표시인데 이 물결 표시는 따른다라는 뜻이야. 따른다. 뭘 따른다? 이항분포를 따른다. 근데 어떤 이항분포지? 자, 시행 횟수 들어가야 돼요. 몇 번 던져요? 3번. 자, 골 성공 확률이 얼마예요? 4번에 3번 골이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요? 4분의 4. 오케이. 이걸 따른다. 이걸 찾아내면 그 뒤로 계산은 공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봐. 이거죠? 이거 구하는 거 맞아? 이거 구하는 거는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이죠. 잘 보세요. 잘 읽어야 돼. 자유투를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은 전체에서 자유투를 한 번도 성공하지 않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보죠? 6건. 자유투를 한 번도 성공하지 않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번 성공할 확률이네. 그지? 그러면 이항분포는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잘 봐. 몇 번 던지지? 3번 중에 몇 번? 0번. 됐지? 자유투 성공 확률 4분의 3입니다. 몇 번? 0번. 그러면 나머지 다 실패지. 실패할 확률 3번. 이렇게. 이해됐죠? 계산. 얘 앞에 건 1이고요. 얘 1이고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얼마죠? 64분의 1. 자, 따라서 정답은 1-64분의 1. 64분의 얼마야? 63이 정답입니다. 꽤 좋은 확률이네요. 됐죠, 여기까지? 정답은 5번이에요. 자, 풀이 과정은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드릴게요. 됐죠? 자, 마무리합시다. 과제 안 할게요. 과제는 73쪽, 74쪽 이렇게 쭉 진행되고 양은 비슷해요. 양은 비슷하니까 두 줄로 풉시다. 두 줄로 풀어오세요. 이렇게 쭉. 됐지?